작년 말에 엄청나게 갭투기 유도하고 이번에 다시 유도하고 있죠. 뭘로 유도하고 있느냐? GTX-D가 김부선이래요. GTX-D가 강남까지 연결 안 된다. 그러니까 서부에서 이제 김포나 인천이 아니라 여기가 뜰 것이다. 주장하는 동네죠. 어디예요? 고양시입니다. GTX-D 축소 초안의 반발 시위. 그래서 어디가 붙는다? 고양, 시흥, 광주. 얘네 둘은 서부랑 관련 없어요. 다른 노선이죠. 고양은 왜 뜨느냐? 일산 연장, 2호선 연장, 고양 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거 다 뭐 때문에 해준 거예요? 창릉. 초창기에 얘기했어요.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서 일산이 망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실거주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좋다.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투기꾼들이. 일산은 여기 있고 창릉은 여기 있고 서울이 여기 있는데 더 가까운 데 들어오니까 오래됐고 먼 곳보다 가깝고 신축에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반대. 그래서 창릉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고양하고 파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서 이쪽에는 반대 시위를 계속 유도를 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죠. 왜냐? 인천이나 부천 이런 데가 신도시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죠. 또 그 외적으로 어디 있었어요? 왕숙 들어올 때 다산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별내 무너진다고 하던가요? 하남 교산 신도시 들어올 때 오히려 신도시 청약 수요 때문에 미사 강변 도시가 뜬다. 이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했었죠. 유독 창릉만 가지고 일산이랑 파주가 죽는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론들이 기사를 냈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쪽도 똑같이 전철 들어가고 이쪽도 전철 연결해준다. 그런데 하남이랑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일산이 당시 국토부 장관의 표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수요 억제책을 많이 냈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끼치고 다시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언론 입장에선. 건설사들이 언론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아예 건설사 산하에 있고 건설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게 수익의 20-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사한테 유리하게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현창훈 장관으로 바뀐 이후에는 창릉 때문에 일산이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집값 띄우기 들어갔죠. 그 전까지는 창릉 때문에 망한다. 김현미 아웃.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 다 보인다는 거죠. 언론의 수작질이. 자, 그러면서 4억이 4억 8천까지 치솟았다. 아직 하락세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덕양구 집값 급등하고 있대요. 고양시 일대가 GTX의 수혜지로 확정되면서 덕양구 일산 동구 중심으로 오른다. 왜 일산 살아요? 일산 사는 이유 서울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거주환경 좋죠. 일기 신도시들이 서울 수요 쫙 분산되면서 거주환경 좋게 잘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지금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왜 2기는 말이 많고 1기는 말이 별로 없나? 1기는 정부에서 밀어붙였죠. 근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했다. 그런데 2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서 안 된다 계속 여론 만들고 다음 정부한테 넘어갔는데 다음 정부에서 한꺼번에 안 짓고 어떻게 지었어요? 판교, 광교 이런 데는 빨리빨리 짓고 서쪽에 서민들 많이 사는 동네 파주 아직도 들어오고 있죠. 옥정 회천지구랑 해가지고 이제 또 만들고 있는데 옥정도 꽤나 늦게 들어왔죠. 검단 이제서야 입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지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다. 교통도 안 해놨죠. GTX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는데 GTX가 안 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GTX D노선 들어온다고 집값이 떠요? 강남까지 연결된다고 해도? 그게 말이 돼요? 지금 GTX ABC 진행되는 상황 보면은 GTX D노선 들어오는데 15년 넘게 걸리죠. 준공까지 완료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집값이 뜰 이유가 있냐? 아무 이유 없어요. GTX는 멀기 때문에 서울까지 직결로 빠르게 연결하려는 그런 노선이죠.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은 뜰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먼 지역이 뜰 이유가 있느냐? 뜰 이유는 있지만 이미 그 호재는 다 반영이 됐죠. 예를 들어서 GTX 노선 들어온다는데 보면은 동탄 멀리 있는데 의왕 이번에 뭐 정차역 만든다고 확정난 것도 아닌데 집값 띄우고 있죠. 그런데 GTX 들어온다고 해서 서울보다 집값이 더 비싸질 이유가 있나요? 서울과 가깝게 연결되기 때문에 GTX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GTX다. GTX 때문에 뜬다 라고 언론에서 부추겨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호가를 높이면 아 GTX 때문에 정말 뜨는구나. 그럼 나중에 더 뜨겠네? 이미 서울보다 비싼데? GTX 안 타도 더 저렴한 수도권 도시철도를 타더라도 더 빨리 서울에 도착하고 더 서울에 많은 지역을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연결된 곳보다 GTX 들어오는 곳이 더 비싸대요. 시간도 더 걸리고 가격도 더 나가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때요 지금? 요거죠. 현재 호가 9억 5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다. 항상 실거래가와 호가를 비교한다. 이미 그래도 9,500 하나 찍히긴 찍혔네요.
저런 거에 낚인 거죠. 키 맞추기 돌입했대요. 매도 타이밍에 갭 투자자 분주. 자, 일산은 갭투기꾼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갭투기꾼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컨설팅 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 듣고서 아 그래 그럼 돈 벌겠구나 하고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근데 매도 타이밍이에요. 투기 수요가 매도한다. 이게 실수요 매수 타이밍일까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투기 수요가 매도 타이밍인데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가 포착되고 있다. 즉 이들이 팔아주는 걸 무주택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무갭 투기까지 나오고 있대요. 경매가 나중에 엄청나게 터질 수 있다. 2억 500만원의 매매고 2억 1500만원의 전세. 자, 얘랑 다른 건물이죠. 그런데 무갭 투기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왜 전세가가 이렇게 높게 되느냐. 매매가가 요건데 이게 뭐예요? 창릉? 청약 수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세로. 이거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갭 투기 했는데 전세금 돌려줘야 돼요. 전세 가격 그럼 전반적으로 떨어지겠죠. 입주 들어오면서 창릉에. 그 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실청약까지 당첨되면. 굳이 거기 살 이유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 빠지겠죠. 그럴 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그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 요렇게 띄우고 있죠. 올해 와서 띄우고 있다. 작년 말부터. 왜? 김현민 장관 나가고 변창흠 장관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향 띄워도 되는 거죠. 집값 오르는데 방해되는 김현민 장관 아웃. 집값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들을 펼친 김현미 장관은 정치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니까 나가고 나서 띄우기 시작한다. 언론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뜨죠. 창릉 때문에 안 뜬다면서요. 자, 전세가 같이 올리다가 전세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매매가도 그럼 같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는 대부분이 갭투기고 갭만큼의 돈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떨어지면은 매매가도 같이 떨어져야지. 갭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럴 거면 딴 데 가지.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어때요? 점점 더 떨어지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보합 수준으로 왔죠. 마찬가지로 전세는 상승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높아지는 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 가격 떨어지고 그렇다면 투기꾼들 문제 생기는 거고 또 주담대 금리 높아지면 실수요들이 집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아줄 수요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가율 높아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말에 속아서 갭이 점점 늘어나더라도 아 집값이 오르는구나 싶어서 막 매입한 사람들. 근데 전세가 안 따라가주면 그만큼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거래량 역시 떨어지는 전세가율과 함께 같이 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고 다주택자 많죠. 갭투기 많으니까. 무갭투기 많다고 그랬죠. 무갭투기는 아니더라도 소액 갭투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많이 샀을 텐데 갭투기로 고향 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여력이 있었다면 더 좋은 곳을 샀을 테고 진짜 부자들은 종부세 부담 크진 않죠. 고가 1주택자들 중에서 진짜 부자들은 상관이 없다. 문제는 무리해서 갭투기한 다주택자들 이들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종부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을 테고 많이 분산하면서 3월에 늘어난다. 작년 말처럼 유도해서 늘린 거죠. 법인은 오죽 많았을까요? 외진 역시 연말에 쭉 들어오고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이죠. 왜? 갭이 벌어지니까. 무갭투기 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법인들만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빠진 거죠. 팔아치운 것도 있고 개인 명의로 분산한 것도 있겠죠. 자, 매물은 어때요? 덕양구 뜬다 라고 해놓고서 팔고 있는 거다. 여기 딱 매물 보면 답 나오죠. 올해부터 엄청나게 띄우고 있죠. 그 작년 말에 거래 쫙 빠지고 나서 지금도 계속 덕양구 뜬다고 하고 있어요. GTX D노선이 강남까지 연결 안 되니까 이제 고양이 뜬다 라고 하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매물이 시군구에서 1등이다. 고양시 덕양구가. 매매 전세 월세 다 합치면 일산이 들어가죠. 덕양구. 자, 팔려고 하는 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막상 보면은 전세 월세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실수요들이 많이 빠졌다. 매물이 1, 2, 3등 차지할 정도로 지금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GTX D노선 발표 난 뒤에 지금이 기회다. 이걸로 해서 집값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래 현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쭉쭉 띄우고 있다. 그러다가 요거 뭐 조금 떨어졌다고 보기엔 그렇죠. 거의 뭐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고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걸 왜 받아주고 있냐. 남는 게 매물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전세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갭투기 매물은 처음에는 버티죠. 이 정도 갭으로 사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갭투기를 받아주려면 첫 번째는 갭투기 수요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전세 수요 빠질 때 내 집 마련으로 해야지. 일단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저거 사놔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기에는 일단 이 돈이 없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오르기 전에 요때 내 집 마련 했겠죠. 서구 쭉 오르다가 여기는 뭐 어차피 미분양난 주상복합이니까 넘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춘 상황이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입주는 거의 안 남았는데 내년에 7,700세대 들어온다. 내년에 공급 부족이니까 뭐 서울 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년에 공급 과잉이니까 고향은 떨어져야 되겠네요. 올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올해부터 이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무리한 것들이 뭐다? 갭투기. 왜냐면 갭투기는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띄우냐? 분양도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분양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많이 띄우고 있고 특히 분양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들. 예를 들어 예전에 얘기했던 수원이나 인천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는 분양도 분양인데 컨설팅 업체들이 많죠. 기사 내는 거 보면은 막 이런 것들 되게 좋다 하면서 컨설팅 업체나 뭐 이런 쪽 광고로 끝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컨설팅 업체에 그 유명하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집값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보면 대부분 뭐예요? 활개를 치고 있는 동네라는 거죠. 특히 사기 컨설팅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결론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말을 바꿔서 집값 유도하는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죠. 왜? 고향에서 저런 노선들이 계획된 적이 언제였냐? 올해 계획됐어요 다. 신분당선 연장, 인천 2호선, GTX 이제 와서 띄우려고 유도하는 거죠. 그만큼 딴 데 다 떴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뜰 여력이 많다. 이제 키 맞추기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하고 있다. 뜰 거라면 매물 잠가야죠. 근데 전반적으로 3월 이후 매물이 쭉 늘어났죠. 그 뒤에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고 거기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빠진 건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다? 서울 경기에서 최고로 1, 2, 3등을 고양시에서 차지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어차피 지금 뭐 교통이니 뭐니 이런 거 띄우는 건데 마찬가지로 많이 띄운 만큼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띄웠기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